반갑습니다. 2학년 수학 1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1단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수함수의 경우에는 인구 증가나 방사능 붕괴와 같이 빠르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수량을 해석하는 데 많이 필요하고요. 로그함수의 경우에는 지수함수의 역함수로서 별의 밝기를 나타내거나 유물의 연대를 측정하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설명하고 분석하는 데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선수 학습 내용으로 중학교 때 배운 소인수 분해, 지수 법칙, 제곱근, 그리고 근호를 포함한 사칙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함수와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단원에서는 지수의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을 배우고 이 지수의 범위가 확장되는 걸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역함수인 로그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요. 로그 중에서 밑을 10으로 하는 상용 로그에 대해서도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수와 로그를 함수로 표현한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배울 예정입니다. 자, 나중에 미적분을 배울 학생들은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대한 극한 미분 적분은 미적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지수가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한 분야는 음악입니다. 음악에서 음악의 높낮이는 진동수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음이 한 옥타브씩 올라갈 때 진동수 사이의 관계는 지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선수 학습 내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했을 때 A가 3개가 곱해져 있죠. 이럴 때는 거듭제곱으로 A가 3개가 같은 문자가 3번 곱해져 있다 해서 A의 세제곱으로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A의 세제곱과 A의 4제곱의 곱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A 세제곱은 A가 3개 곱해져 있다는 말이고요. A의 4제곱은 A가 4개가 곱해져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총 A가 몇 개가 있습니까? 3개랑 4개 총 더해서 3 더하기 4, 7개가 곱해져 있죠. 따라서 지수 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곱하기는 더하죠. 따라서 A의 7제곱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A 세제곱의 전체 제곱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것이 제곱되어 있다는 것은 A의 세제곱이 2번 곱해져 있다는 뜻이라서 A 세제곱 곱하기 A 세제곱이 되고요. 요것은 앞에 2번 풀듯이 A 3개 곱하기 A 3개는 총 6개, A의 3개 더하기 3개 총 6개의 거듭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의 9제곱을 A의 4제곱으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분수로 표시하면 간편하죠. A의 4제곱분의 A의 9제곱이 되고요. 밑에 A가 4개가 있고요. 위에 A가 9개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4개 하나 하면 위에 5개가 남죠. 이것은 위에 9에서 밑에 4를 뺀 A의 5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2번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요. 분모에 A 6제곱이 있고요. 분자에 A 제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위아래 2개씩 약분이 돼서 밑에 4개가 남고 위에는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괄호에 5제곱이라는 것은 각각의 5제곱이 되어 있죠. 따라서 A제곱의 5제곱 곱하기 B에도 5제곱. 그럼 계산하면 이것은 요거 2개 곱하죠. 따라서 A의 10 곱하기 B의 5제곱. 요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체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분모에도 세제곱, 분자도 각각 세제곱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3B의 4제곱에 전체 세제곱에 2A제곱의 전체의 세제곱 계산이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분모에 세제곱을 각각 곱해줘야 되죠. 분자에도 세제곱을 각각 곱해줘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모는 3의 세제곱, B의 4제곱의 세제곱, 그 다음에 2의 세제곱, A의 제곱도 세제곱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하면 27, 3의 세제곱은 27이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4와 3을 곱하죠. 그러면 4, 3, 1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B의 12제곱승, 위에는 2의 세제곱은 8이고요. A의
제곱을 세제곱한다. 그럼 요거 두 개 곱하면 된다 했죠. 따라서 A의 2, 3은 6, 6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12의 제곱근은 뭘 말하는 걸까요? 제곱해서 12가 되도록 하는 원래 수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12의 제곱근을 x라고 둔다면 x는 제곱해서 12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곱해서 12가 되는 x는 뭐가 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가 되고요. 루트 12는 2루트 3이니까 이렇게 고쳐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2의 제곱근은 플러스 2루트 3과 마이너스 2루트 3 두 개가 있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144의 제곱근도 구할 수 있겠죠. 144의 제곱근은 뭐가 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144가 되고요. 루트 144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12의 제곱이 되니까 없어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12 두 개가 144의 제곱근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3번 9분의 49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풀면 되겠죠. 제곱해서 9분의 49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될까요? 9분의 49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9분의 49가 되고요.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7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입니다. 1번 루트 2 곱하기 루트 16은 어떻게 됩니까? 한꺼번에 루트 해서 2 곱하기 8로 계산이 되고요. 루트의 2, 8이 16 하고요. 이것은 루트의 4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없어지고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2번은 어떻게 풀까요? 각각의 루트는 전체의 루트로 바꿀 수도 있죠. 따라서 이렇게 하면 약분이 되어서 루트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3번은 어떻게 할까요? 3번은 분모의 9가 루트 밖으로 나갈 수 있죠. 이럴 때는 루트 9분의 1을 각각의 루트로 루트 9분의 루트 2로 바꿔줄 수 있고요. 이것은 루트 9는 3이니까 3분의 루트 2로 계산이 됩니다. 교과서 12쪽 생각의 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학생이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되고 해왕성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태양에서 해왕성까지의 거리가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의 몇 배인지 궁금해합니다. 자, 몇 배인지 바로 계산이 어렵죠. 그 이유는 이 숫자들이 너무 큰 숫자이기 때문에 한눈에 자릿수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지수를 사용하여 나타내면 아주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를 지수로 나타내면 15 곱하기에 공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7개가 있죠. 따라서 15 곱하기 10의 7제곱인수로 표현을 하고요. 해왕성까지 거리도 마찬가지로 45 곱하기 공이 몇 개 있습니까? 1, 2, 3, 4, 5, 6, 7, 8개. 10의 8제곱으로 표시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해왕성까지 거리는 지구까지 거리의 몇 배입니까? 물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것분에 요거를 표시하면 되겠죠. 따라서 몇 배인지 궁금하기 때문에 지구까지 거리 15 곱하기 10의 7제곱 분의 해왕성까지 거리 45 곱하기 10의 8제곱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다면 바로 약분이 되죠. 자, 10이 7개 있고 8개 있으니까 여기 위에 1개가 남죠. 그리고 15하고 45를 약분을 하면 3이 됩니다. 따라서 분모는 1이 되고 분자는 3 곱하기 10, 3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해왕성까지 거리는 지구까지 거리의 30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숫자들은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 때 지수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12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A와 자연수 N에 대해서 A를 N번, 이렇게 A 곱하기 총 N개를 곱한 것을 A의 N제곱이라고 표시를 하고 이렇게 표시하죠. 또 A 2번 곱한 A제곱, A를 3번 곱한 A3제곱, A를 4번 곱한 A4제곱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A의 거듭제곱이라고 합니다. 이때 A의 N제곱에서 밑에 있는 A를 밑이라고 하고요. 위에 있는 N을 지수라고 하는 것까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 법칙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들어갈 AB는 실수 AB가 되고요. 지수 자리에 들어가는 것들은 자연수 MN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1번 A의 M 곱하기 A의 N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지수끼리 더하기를 하죠. 1번의 예로서는 A의 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 요게 되고요. A의 제곱은 A 2개, A 세제곱은 A 3개가 되기 때문에 2개, 3개 위에 지수끼리 더해서 A의 2 더하기 3 해서 A의 5제곱이 되죠. 자, 2번 보겠습니다. AM의 N제곱은 2개를 가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건 곱하기를 해서 A의 MN제곱이 되겠습니다. 3번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의 N제곱은 각각 분배해서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 되고요. 4번 B분의 A도 마찬가지 각각의 N제곱으로 바꿀 수 있는데 단 여기에서 분모에 들어갈 B는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5번. 5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문자로 적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앞에 A의 4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은 어떻게 되죠? 분수로 표현하면 A의 제곱분의 A의 4제곱이 되고요. 이것은 분모에 A가 2개, 분자에 A가 4개가 있는 경우가 되고요. 똑같이 약분을 하면 2개씩 없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A의 제곱이 되죠. 자, 두 번째. 만약에 A의 4제곱 나누기 A의 4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A의 A 4제곱, 분모에 A 4개가 있고요. 분자도 A 4개가 있는 꼴이 되고요. 그럼 약분했을 때 다 약분돼서 어떻게 됩니까? 1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A의 제곱 나누기 A의 4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분모에 A가 4개 있고요. 분자에 A가 2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약분하면 1개씩 약분해서 밑에 2개가 남게 되죠. 따라서 A의 제곱분의 1이 된다는 거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공식으로 표현을 했더니 앞에 분자에 들어갈 부분의 지수 부분이 크다면 4에서 2를 뺀 4 빼기 2가 여기 오고요. 만약에 분모 분자 들어갈 지수가 각각 같다면 1이 되고요. 만약에 분모에 들어갈 지수가 큰 수라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에 큰 수 4 빼기 2를 한 A제곱이 들어간다는 거 아시면 되겠죠. 자, 요것이 정리된 게 이렇게 공식화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A의 M제곱 나누기 AN제곱에서 앞에 꽤 크다면 그냥 M 빼기 N제곱으로 하고요. 뒤에 꽤 크다면 분모에 N-M제곱분의 1로 하면 되고요. 같다면 1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A는 밑은 0이 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교과서 13쪽에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간단히 하라고 했는데요. 밑에 있는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라고 한 가정이 주어졌습니다. 1번 A의 세제곱 곱하기 B의 제곱과 AB의 제곱을 곱하라고 했죠. 자, 이것은 A의 세제곱 곱하기 B의 제곱 곱하기 A 곱하기 B 제곱으로 본다면 밑이 같은 것끼리 계산하죠. A 세제곱과 A의 1제곱을 계산한다고 봤을 때 지수끼리 더해서 3 더하기 1이 되고요. B제곱과 B제곱을 곱하면 지수끼리 덧셈이 되죠. 따라서 A의 4제곱 곱하기 B의 4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2번 어떻게 합니까? 전체의 제곱은 각각의 제곱으로 분배가 되죠. 따라서 A의 세제곱도 제곱해주고 B의 4제곱도 제곱을 해주면 이거는 두 개 지수는 괄호를 사이에 두고 있을 경우에는 곱하라고 했죠. A의 3, 2, 6, 6제곱 곱하기 B의 4, 2, 8, B의 8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먼저 이 부분의 전체 제곱이니까 얘도 제곱하고 얘도 제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B의 세제곱의 제곱, A의 제곱의 제곱 각각 제곱해주고요. B의 5제곱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B의 6제곱분의 A의 4제곱하고 곱하기 B의 5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약분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5개씩 약분돼서 1개가 남죠. 정리하면 B분의 A의 4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에는 A 7제곱, 분자는 각각의 제곱을 분배하면 A의 세제곱을 제곱하고 B도 제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풀면 A의 7제곱분의 A의 3이 6,
b의 제곱이 되고요. 이렇게 지수끼리 이 부분 약분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분모 a의 7제곱에서 위에 분자의 지수 6을 뺀 걸로 계산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a분의 b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1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제곱근입니다. 제곱하여 2가 되는 수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제곱하여 2가 되는 수를 2의 제곱근이라고 하기로 했죠. 다시 말해서 2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2가 되는 수입니다. 그럼 이 2의 제곱근을 x라고 둔다면 이 x는 제곱해서 2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x는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곱하여 2가 되는 수, 즉 방정식 x제곱은 2를 만족시키는 x를 2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세제곱하여 2가 되는 수입니다. 세제곱하여 2가 되는 수를 x라고 두면 세제곱해서 2가 돼야 되니까 이 방정식을 만족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는 뭐가 됩니까? 세제곱하여 2가 되는 수이기 때문에 x의 2의 세제곱근이라고 하겠죠. 세제곱해서 2를 나오게 하는 원래 수 2의 세제곱근, 그것은 방정식 x세제곱은 2를 만족시키는 x값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일반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n번 제곱해서 a가 되게 하는 수, 그것은 a의 n제곱근이라고 하고요. 어떤 방정식을 만족시켜야 되겠습니까? n제곱해서 a가 돼야 되니까 x는 n제곱해서 a가 되는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수 x가 a의 n제곱근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5의 4제곱근은 어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이 되겠습니까? 5의 4제곱근을 x라고 한다면 4제곱해서 5가 되는 수이기 때문에 4제곱해서 5가 되는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이 5의 4제곱근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6의 세제곱근은 어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걸까요? 6의 세제곱근을 x라고 했을 때 6의 세제곱근은 세제곱해서 6이 돼야 되니까 x의 세제곱은 6이 되도록 하는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이 6의 세제곱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a의 제곱근, 세제곱근, 네제곱근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거듭 제곱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을 정리하면요. x를 n제곱했을 때 a가 나왔다. 그럼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는 뭐라고 말합니까? a의 n제곱해서 a가 나오게 하는 원래 수이기 때문에 a의 n제곱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13쪽에 함께 해결하기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의 세제곱근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8의 세제곱근은 제 세제곱해서 8이 되도록 하는 수가 되겠고요. 8의 세제곱근을 x라고 한다면 이 x는 세제곱했을 때 8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이 8의 세제곱근이 되겠네요. 그럼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8을 좌변으로 이항시키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방정식이 되고요. 이것은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인수분해 공식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8은 0은 8의 2의 세제곱으로 본다면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바뀐다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것은 이게 0이 되도록 하는 2이거나 또는 이것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이 되겠죠. 이것은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근해 공식 대입해서 근을 찾아보면 허근이 나오네요.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해서 총 3개의 근을 구할 수 있고요. 이 3개의 x값이 8의 세제곱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구한 x는 2와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와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를 실제적으로 세제곱했을 때 8이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함께 해결하기 문제를 보면서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죠. 8의 세제곱근은 방정식 3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3차 방정식의 근은
3차니까 근도 꼭 3개가 있죠. 중근이 될 수도 있고 근이 실근 3개가 될 수도 있지만 실근 하나에 허근 2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8의 세제곱근은 총 3개가 있고요. 그 중에서 실수는 x는 2 하나만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반화 시켰을 때 예를 들어서 a의 n제곱 근이라는 것은 방정식 x는 n제곱은 a 이것을 만족시키는 근이 되겠는데요. n제곱이 돼서 a가 됐다는 요 n차 방정식의 근은 n개가 되겠죠. 이 n개 모두 a의 n제곱근이 되는데 이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몇 개인지 문제마다 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을 x라고 둔다면 이 x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게 하는 근이기 때문에 x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고요.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3차 방정식을 풀이하기 위해서 좌변으로 이항을 시키면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되고요.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자, 그럼 근은 어떻게 되죠? 요 부분이 0이 되게 만드는 x값은 마이너스 1, 근 하나 찾았고요. 또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되죠. 따라서 찾아보면 x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을 구하니까 마이너스 1도 되고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와 1 마이너스 루트 3i 허근 2개가 나옵니다. 총 3개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은 3개가 되고요. 그 3개 중에서 실수인 근은 1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의 4제곱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4의 4제곱근을 x라고 둔다면 이 x는 4제곱해서 4가 나오게 하는 x값이 될 거고요.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좌변으로 이항해서 4차 방정식의 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하면 x제곱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2가 되겠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인수분해하면 x-의 루트 2와 x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허수가 나오네요. x 플러스 루트 2i, x 마이너스 루트 2i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4의 4제곱근은 따라서 몇 개가 됩니까? 요거 0되게 만드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i, 플러스 루트 2i 총 4개가 되겠네요. 그 4개 중에서 실수인 4제곱근은 2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알게 된 건 무엇입니까? 세제곱근을 구하면 세제곱근은 1번 문제처럼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은 총 세제곱근이기 때문에 3차 방정식의 해니까 3개가 존재할 건데 그 중에서 실수인 것은 1개가 있게 됐고요. 2번은 4제곱근은 4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4개가 존재합니다. 복소수 범위에서. 근데 그 중에서 실수인 것은 구해보니까 2개가 나온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